자,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속도는 화살표로 표시를 보통 많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로 표시해 주는데, 여기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빨간색 화살표가 속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화살표의 길이가 일정하죠. 즉 뭐냐면 속도가 일정한 상태입니다. 자, 속도가 일정하니까 가속도는 어떻게 된다? 변화가 없다. 0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른쪽 여기를 보게 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길어지는데 앞으로 길어져요. 앞으로 길어지니까 어떤 된다면은 점점 빨라지는 거, 점점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니까 가속도는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가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플러스가, 속도도 플러스, 가속도도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상황, 얘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될 상황인데, 자,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는데 점점 속도가 어떻게 된다? 느려진다. 속도가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죠. 값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가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죠. 가속도는 마이너스. 속도가 플러스고 가속도는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물체 운동에서의 속도하고 이제 가속도를 봤을 때 속도와 가속도의 방향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도와 가속도가 그 방향이 그 이 같냐 다르냐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신경 써서 봐야 되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처음에 공을 위로 던졌어요. 그럼 공이 어떻게 돼요? 위로 올라가다가 나중에 꼭대기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여기서 던졌다고 할게요. 팔이 3개나 됐네. 자, 위로 던졌습니다. 자, 올라가는 동안이에요. 올라가는 동안 물체의 속도는 어디겠어요? 속도의 방향은 이쪽. 가속도의 방향은 생각해보세요. 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쪽이에요? 속도가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어떤 상황이냐면은 바로 요 세 번째 상황과 같죠. 앞으로 가지만 속도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이냐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 방향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내려올 때 볼게요. 내려올 때 속도는 이쪽 방향이죠. 가속도는요, 밑으로 해서 빨라지니까 역시 이쪽 방향. 화살표가 밑으로 가니까 역시 이쪽 방향이죠. 자, 정상을 볼게요. 정상의 속도는 없으니까 그냥 점을 찍겠습니다. 속도는 그냥 점. 가속도는요? 가속도는 뭐지? 변화가 없는데 얘는 역시 또 아래쪽 방향입니다. 전과 후를 생각해주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가속도의 방향은 항상 어때면 똑같잖아요. 속도는 위로 가는 방향이니까 올라가면서 위쪽 정상에선 없다가 다시 아래쪽이었지만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럼 왜냐? F 이꼴 ma. 가속도의 방향은 무슨 방향? 힘의 방향. 이 공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이다? 중력이다. 중력은 어느 쪽 방향? 지구 중심 방향. 올라갈 때도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최정상에 있을 때도 아래쪽으로 힘을 받고, 내려올 때도 역시 아래쪽으로 힘을 받죠. 자, 그거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차원상에서 이제 등가속 운동을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데, 가속도가 0이면 쉬워요. A가 0이면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다. 그래서 V는 시간에 따른 V의 속도는 항상 처음 속도랑 똑같다. 여기 5라고 쓰는 게요, 0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오리진의 알파벳 O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V0 또는 V5 이렇게 쓰면은 그 처음 속도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가속도가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복잡해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A가
상수인 경우, 특정한 값인 경우, 이런 경우 가속도가 똑같다고 해서 우리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자연낙하 운동,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좀 비교적 쉽고 그냥 쉬운 것이 아니라 응용력이 워낙 커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등가 속도 직선 운동, 즉 지구 표면상에서의 중력은 항상 일정하다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일어나는 모든 운동들, 대부분의 운동들이 바로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등가 속도 직선 아닌데요? 포물선 운동인데요. 나중에 보겠지만 포물선 운동은 등가 속도 직선 운동과 등성 운동을 두 개가 합해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식으로 나타내 주는데 아까 얘기했던 지난주 얘기했던 식을 표시를 하긴 할 건데요. 식을 나타내기 전에 우선 이제 그래프로 시각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속도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 일정하게 변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속도를 미분한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값이니까 속도가 무슨 시간에 따라 어떤 값이냐면 직선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일 때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 형태가 나타날 거고요. 그래서 요 처음에 시간이 제로일 때 여기를 v0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t일 때 v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나타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시간에 따른 가속도는 어떻게 되냐? 요거의 기울기 값에 해당되는 a로 일정한 값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x 위치는 어떻게 되느냐? 자, 1차 함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아니, 미분이 아니라 적분하면 2차 함수가 되죠. 그래서 초기에 x의 위치가 뭔지는 모르지만 여기를 x0라고 해주면 이런 2차 함수 형태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어물체가 등가 직선 운동이 어떻게 될 건지를 우리가 잠시 봤다면은 그러면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죠. 지금 뭐냐면은 이식 찾을 거예요. 이식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이식을 만들 때 답은 벌써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그래프를 가지고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가속도의 정의를 좀 보도록 합시다. 가속도의 정의는 뭐냐면요. 0부터 시간 t 동안 v0에서 시간 t일 때의 속도를 vt라고 해주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t잖아요. t 빼기 0 동안 vt에서 빼기 v0만큼 변했다. 이게 바로 가속도. 정확히 말하면은 평균 가속도의 정의죠.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면 뭐가 되냐면요. t 왼쪽 놓으면 at 되죠. v0 넘어가주면은 vt는 v0 더하기 at가 되죠. 그래서 요 식이 나온 겁니다. 결국 뭐냐면은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의 첫 번째 식은 바로 평균 가속도의 정의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도 유도하는 방식이 또 따로 있기는 있는데 그냥 그래프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프로 가도록 하죠.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면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넓이가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동 거리를 나타낸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면적이 얼마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0초부터 t초까지 이동한 거리를 여기는 델타 x라고 쓰기도 했고요. 저는 s로 보통 많이 쓰는데 s는 요 사각형 면적하고요. 이 삼각형 면적 두 개를 따로 더할 겁니다. 사각형 면적은 t하고 v0의 곱이죠. 그래서 v0t 더하기 이 삼각형의 면적은 우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가로는 t, 그러니까 세로부터 쓸게요. 세로는 vt 빼기 v0죠. vt 빼기 v0 vt 빼기 v0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 세로죠. 가로는 t. 자, 근데 vt 빼기 v0는 뭐냐면은 여기에서부터 vt 빼기 v0는 at죠.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주면은 v0t 더하기 2분의 이게 at니까 at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델타 x가 s를 쓰면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나온 겁니다. 이게 중가속도 운동방정식의 두 번째 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세 번째 식은 뭐냐 하면은 요 식을 1번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니라 요 식을 1번이라고 하고 요 식을 2번이라고 하면은 1식을 2번에다가 2에 대입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세 번째 식에서 t를 여기서 t를 없앨 거예요. t를 소거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1번 식에서 t는 뭐가 되냐면은 a분의 vt 빼기 v0가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식에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에다가 v0의 t가 바로 이거죠. a분의 vt 빼기 v0 더하기 2분의 1 a의 vt 빼기 v0 거의 제곱.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 하면은 왼쪽 식은요 a분의 v0 vt 빼기 v0 제곱 더하기 2분의 1 칸이 너무 작네요. (2분의 1) a 원래 a가 있었는데 밑에 a 제곱과 약빠져서 그 어디 갔어? 오른쪽에 요 a랑 요 a 제곱이랑 하나 없어져서 그리고 분자에 해당되는 요 놈의 제곱을 쓰면은 vt의 제곱 빼기 2 v0 vt 더하기 v0 제곱. 자, 요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놈과 요 놈은 서로 없어지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뭐가 남느냐면은 2a분의 요 마이너스 v0 제곱과 플러스 v0 제곱에서 마이너스가 하나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vt의 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왼쪽으로 넘어가면은 2as는 v제곱 빼기 v0의 제곱이 남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번째 식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좀 지저분하게 돼서 요것만 좀 지우도록 할게요. 요 구하는 과정은 여러분들 따라서 해봐보면 돼요. 이거 뭐
그 외워서 하려 그러면 뭐 누가 하라 그러면 못 하겠지만 해보면은 한 줄 한 줄에 그 논리적으로 이해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식 요식과 요식 세 개를 등가속도 운동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식은 가속도의 정의, 두 번째 식은 그래프에서 아래의 면적이 아래의 넓이가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 세 번째 식은 두 식을 연립해가지고 t를 없앤 식, 요 세 개의 식이죠. 요 세 개의 식 가지고 웬만한 것들은 다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뭐 우리가 시험 문제야 몇 문제 안 되니까 여러분들 쓸 일은 많이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주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지구상에서의 운동에 해당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동거리는 어디 갔어요? 이동거리는 속도하고 시간하고 비례하고, 그러니까 이 질량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여기 우리가 지금 고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뒤쪽에는 나온 내용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이 등가속도 운동 방식을 배우면 자연학과를 이제 다음에 이제 하게 될 텐데요. 포물선 운동하고 그 자연학과하고 포물선 운동에서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물체는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에 떨어진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어때요? 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과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몇 개를 보고 하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옮긴다고 해놓고 옮기는 거를 잊은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 껐다가 하는 것보다 바로 그냥 옮겨서 수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에서의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진공에서 자연학과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를 잠깐 보면요. Down a long incline will be used to show how position, velocity, and acceleration of the ball change as it moves down the incline. 자, 살짝 기울인 Five lights arranged 상태에서 along the length of the 물체가 track 운동하는 걸 flash 나타내는 거예요. simultaneously once per second. 그리고 As the ball rolls down, it is directly above each 일정한 of the 시간 lights 간격으로 just 불이 as in a 깜빡이에요. flash.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깜빡이는 동안 이게 뭐예요? 총 이동 거리라는 거죠. 얘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얘는 두 번째는 2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얘는 3초 동안 이동한 거리, 얘는 4초 동안 이동한 거리.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모양인데요? 2차 함수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Next, we will graph the average velocity of the ball during 5 different intervals. 똑같이 얘는 1초, 얘는 다음 1초, 그 다음 1초, 그 다음 1초.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니까 결국 뭐냐면은 평균 속력에 해당되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This far during the third second.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운동일 때는 평균 속력이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바로 1차 함수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속력의 차이는 어떠냐?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가속도죠. 그래서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나타낸다. The acceleration is constant.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more slowly than heavy objects. 자, 요거는 자연학과 But 운동에 why do 해당되는 light 건데 and heavy objects 종이하고 fall differently? 그다음에 We will use 또 this pair of 물체하고 tubes containing metal and paper discs to show the effect of eliminating air 당연히 어떻게 돼요? resistance. This is 옛날 how the objects 사람들은 fall. 이 현상을 보고 무거운 게 가벼운 것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사실 아리스토텔레스 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생각들인데 뭐 현실적으로는 이상한 생각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자, When the 그런데 tubes are filled with air. 자, 이 관에 If we now remove most of the air from the tubes with a 자, vacuum 얘는 pump,
and 그 repeat the 진공 demonstration. 펌프인데 The results 완전한 change 진공은 아니지만 dramatically. 굉장히 안에 공기를 굉장히 적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두 개가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제 동일하게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실험을 이 사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상태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실험을 실제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해봤냐? 자, 아폴로가 달에 갔을 때 이 실험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아폴로가 망치하고 깃털하고 떨어뜨린 겁니다. 자, 이게 어느 게 망치고 깃털인지. 자, 이 사람이 오른쪽, 이렇게 확인했고 왼쪽이 바로 망치입니다. 하나. 자, 오른쪽에 저 무대에 있는 왼손에 들고 있는 게 바로 깃털입니다. And so we thought we'd try it here for you. The feather happens to be appropriately a falcon feather for our falcon. And I'll drop the two of them here and hopefully they'll hit the 동시에 ground at the same 떨어뜨리면 time.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How about that? 동시에 떨어졌죠. 떨어진 How 것도 about 좀 느리죠. that? Mr. Galileo was correct. It is 나중에 finding.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도록 하고요. 요거를 아까 그 봤던 것처럼 굉장히 큰 상태에서 만들어서 했던 실험을 BBC가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잠깐 좀 보고 Galileo's experiment was simple. He took a heavy object and a light one and dropped them at the same time to see which fell fastest. 당연히 공이 더 빨리 떨어지죠. 사람이 저기 서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진공일 때는 커다란 챔버를 만들어서 안에 진공을 만든 겁니다. 예, 이상으로 1차원 운동에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얼굴 보고 강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위클리 리포트에다가 수업 그 후기, 그 다음에 알아냈던 거, 아직도 잘 모르겠던 거, 또는 뭐 질문했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기 바랍니다.